아니, 당신은 왜 이것도 못해? 능력이 없으면 결혼을 하지를 말던가. 그 목소리가 아직도 귀에 생생합니다. 딸 같았던 며느리의 목소리가 그렇게 차갑고 날카로울 수 있다는 걸 그날 알았죠. 안녕하세요. 여러분, 영상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꼭 눌러주시면 더 많은 분들께 이 이야기가 전해질 수 있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제 아들 준호는 올해 32입니다. 결혼한 지는 이제 3년째 되어가고 있었죠. 며느리 수진이는 첫인상부터 참 좋았어요. 밝고 상냥했습니다. 결혼식 날 저한테 꽃다발을 건네며 어머니, 딸처럼 생각해 주세요라고 했던 그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합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느낌이 이상했어요. 아들이 집에 올 때마다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물어보면 괜찮아요, 엄마. 회사 일이 좀 힘들어서 그래요라고만 대답했죠. 하지만 어머니, 육감이라는 게 있잖아요.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날은 목요일이었습니다. 아침부터 아들이 좋아하는 갈비찜을 만들었어요. 시금치 나물도 무치고 멸치볶음도 준비했습니다. 도시락통 3개를 가득 채워서 아들 집으로 향했죠. 아파트 현관문 앞에 섰을 때 저는 초인종을 누르려고 손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였어요. 당신은 왜 이것도 못해? 어? 남자가 이것도 제대로 못하면서 무슨 남편이야? 며느리의 목소리였습니다. 하지만 제가 알던 그 상냥한 목소리가 아니었어요. 날카롭고 차가웠습니다. 마치 칼날처럼 날이 서 있었죠. 이어서 짝 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설마 하는 마음에 문틈으로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거실 커튼 사이로 희미하게 보이는 장면. 아들이 고개를 푹 숙인 채 서 있었고 며느리가 그 앞에서 손을 들고 있었습니다. 또 한 번 짝 소리가 들렸어요.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반찬통이 덜컹거렸죠. 혹시라도 들킬까봐 서둘러 몸을 숨겼습니다. 가슴이 미친 듯이 뛰었어요. 내 아들이, 내가 그렇게 소중하게 키운 아들이 맞고 있다니. 천천히 조용히 그 자리를 벗어났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오는 동안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아파트 입구 벤치에 주저앉아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어떻게 사람을 때릴 수가 있어?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당장 달려가서 며느리를 혼내주고 싶었어요. 하지만 그렇게 하면 아들이 더 힘들어질 것 같았습니다. 부부싸움에 시어머니가 끼어들면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도 있잖아요. 집으로 돌아와서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남편은 이미 세상을 떠난 지 오래였고 혼자 결정을 내려야 했어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눈을 감으면 아들이 맞는 모습이 떠올랐죠. 다음 날 아침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준호야, 엄마야. 어제 반찬 가져가려다가 못 갔어. 오늘 점심 때 같이 먹을래? 엄마, 저 오늘 일이 좀 많아서요. 목소리가 떨렸어요. 평소와 달랐습니다. 그래. 그럼 주말에 집에 올 수 있어? 생각해 볼게요, 엄마. 전화를 끊고 나서 확신했습니다. 뭔가 심각하게 잘못되고 있다는 걸요. 저는 결심했어요. 조용히, 하지만 확실하게 알아내기로요. 아들을 구해야 했습니다.
먼저 같은 아파트에 사는 박 여사님께 연락했습니다. 박 여사, 나야. 혹시 우리 준호네 집에서 이상한 거 본 적 없어? 아, 그게 실은 며칠 전에 복도에서 수진이가 준호한테 소리 지르는 거 봤어. 근데 내가 나타나니까 갑자기 밝게 웃으면서 인사하더라고. 좀 이상했어. 그래? 다른 건 없었어? 아, 그리고 밤늦게 준호가 계단에 앉아 있는 걸 봤어. 11시쯤 됐을 거야. 집에 들어가기 싫은 것처럼 보였어.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역시 그랬구나. 이웃분들께 하나씩 물어봤어요. 조심스럽게 티나지 않게요. 3층에 사는 김 선생님 말로는 밤에 자주 고함 소리가 들린다고 했습니다. 5층 이 씨는 준호가 눈가에 멍이 들어있는 걸 본 적이 있다고 했고요. 증거들이 하나둘씩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주 수요일 저는 작은 녹음기를 하나 샀어요. 요즘 세상이 얼마나 좋아졌는지 손가락만 한 크기의 녹음기가 있더라고요. 전자상가 아저씨가 친절하게 사용법을 알려줬습니다. 어머니, 이거 여기 버튼만 누르시면 됩니다. 목소리가 감지되면 자동으로 녹음되고요. 배터리도 이틀은 갑니다. 아들에게 연락했어요. 준호야, 엄마가 감기약 좀 가져다 줄게. 요즘 감기 조심해야 해. 괜찮아요, 엄마. 안 아파요. 그래도 예방이 중요하잖아. 잠깐만, 금방 갔다 올게. 며느리가 출근한 시간을 노렸습니다. 오전 10시쯤 아들 집에 도착했어요. 초인종을 눌렀죠. 아들이 문을 열었습니다. 얼굴이 굉장히 수척해져 있었어요. 뺨에는 붉은 자국이 희미하게 남아 있었고요. 준호야, 너 아픈 거 아니야? 아니에요. 그냥 좀 피곤해서 그래요. 거실로 들어갔습니다. 소파에 앉아서 주위를 둘러봤어요. 깨끗하게 정리되어 있었지만 뭔가 삭막한 느낌이었습니다. 웃음소리가 사라진 집 같았죠. 엄마, 물 드릴까요? 응, 고마워. 아들이 부엌으로 가는 사이 저는 재빨리 소파 쿠션 밑에 녹음기를 숨겼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이게 맞는 일인지 잠깐 망설였지만 아들을 위해서라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여기요, 엄마. 준호야, 엄마한테는 솔직하게 말해도 돼. 힘든 일 있으면 언제든지 얘기하렴. 아들의 눈이 붉어졌습니다. 뭔가 말하려다가 고개를 돌렸어요. 괜찮아요, 엄마. 걱정 마세요. 더 물을 수 없었습니다. 억지로 물으면 아들이 더 힘들어할 것 같았어요. 집으로 돌아와서 이틀을 기다렸습니다. 이틀 후 오전 며느리가 출근한 시간을 노려서 다시 아들 집에 갔어요. 준호야, 엄마야. 어제 만든 김치 좀 가져왔어. 엄마, 자꾸 오시면 힘드실 텐데. 괜찮아. 금방이야. 저는 녹음기를 회수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집에 돌아와서 녹음기를 컴퓨터에 연결했습니다. 파일을 열었죠. 처음에는 조용한 소리들만 들렸어요. 문 여닫는 소리, 설거지하는 소리, TV 소리. 그러다가 저녁 시간쯤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당신, 왜 설거지도 제대로 못해? 이게 뭐야? 기름기가 그대로 남아있잖아. 며느리의 목소리였습니다. 미안해, 다시 할게. 아들의 목소리는 작고 떨렸어요. 미안하면 다야? 당신 매일 미안하다고만 하면서 하나도 제대로 하는 게 없잖아. 돈도 제대로 못 벌어오면서 집안일이라도 제대로 해야지. 노력하고 있어. 노력?
노력한다고 다 되는 줄 알아? 당신 같은 무능력한 남자는 처음 봐. 때리는 소리가 또 났습니다. 귀를 막고 싶었지만 계속 들어야 했습니다. 아파. 수진아. 아프면 어때? 맞을 짓을 했으면 맞아야지. 당신 엄마한테 말할 거야? 해봐. 그럼 난 이혼 신청하고 당신 회사에 소문 다 퍼뜨릴 거야. 당신이 나한테 폭력 휘둘렀다고. 그러지 마. 그럼 조용히 있어. 알았어? 녹음을 멈췄습니다. 더 이상 들을 수가 없었어요. 화면 앞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내 아들이 저렇게 고통받고 있었다니. 하지만 울기만 할 수는 없었습니다. 냉정해져야 했어요. 다음 날 저는 아들의 통장 내역을 확인했습니다. 아들이 예전에 비상용으로 제 이름으로 만들어놨던 통장이 있었거든요. 인터넷 뱅킹으로 거래. 내역을 확인할 수 있었죠. 충격적이었습니다. 매달 아들 월급의 80%가 며느리 계좌로 이체되고 있었어요. 그리고 며느리 카드 사용 내역을 보니 명품 가게, 고급 레스토랑, 호텔 스파 혼자 쓴 거였습니다. 반면 아들은 편의점 도시락과 1,000원짜리 커피로 끼니를 때우고 있었어요. 경제적 학대까지 당하고 있었던 겁니다. 머리가 아팠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 경찰에 신고해야 하나? 하지만 아들이 원하지 않으면 소용없을 거예요. 이혼을 시켜야 하나? 하지만 아들 의지가 없으면 불가능하죠.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며칠 밤을 새우며 계획을 세웠어요. 먼저 아들의 상처를 사진으로 남겨야 했습니다. 주말에 아들을 집으로 불렀어요. 준호야, 엄마가 갈비찜 해놨어. 와서 먹고 가렴. 수진이는 친구 만난다고 나갔다며. 혼자 있지 말고 와. 알았어요. 갈게요. 아들이 왔을 때 얼굴과 팔에 멍이 더 늘어나 있었어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지만 태어난 척 했습니다. 준호야, 엄마가 사진 좀 찍어도 될까? 요즘 핸드폰 카메라가 너무 좋아서 시험 삼아 찍어보고 싶어. 여러 각도에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멍 자국이 선명하게 나오도록요. 아들은 왜 찍느냐고 묻지 않았어요. 어쩌면 알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저녁을 먹으면서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준호야, 결혼 생활은 행복해? 숟가락을 든 손이 멈췄어요. 솔직하게 말해줘. 엄마는 네가 행복했으면 좋겠어. 그게 전부야. 한참 동안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러다가 아들이 입을 열었어요. 엄마, 저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요. 결국 아들이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32 된 아들이 어린아이처럼 엉엉 울었어요. 저도 같이 울었습니다. 처음에는 아니었어요, 엄마. 수진이가 이런 사람인 줄 몰랐어요. 결혼하고 반년 지나서부터 조금씩 변하더니 이제는 매일이 지옥이에요. 왜 진작 말하지 않았어? 부끄러웠어요. 남자가 아내한테 맞는다는 게 창피했어요. 그리고 수진이가 협박했어요. 말하면 제 회사에 소문내고 이혼하면서 제가 폭력 휘둘렀다고 거짓말할 거래요. 증거도 만들어놨대요. 무슨 증거? 수진이가 자기 몸에 일부러 멍을 만들어서 사진 찍어놨대요. 제가 때린 것처럼 꾸며서요. 그리고 주변 사람들한테 평소에 저한테 맞는다고 거짓말을 해놨대요. 치밀어 오르는 분노를 억눌렀습니다. 냉정해야 했어요. 준호야, 엄마를 믿어. 엄마가 해결해 줄게. 엄마, 어떡해요?
일단 너는 며칠간 여기서 지내. 엄마가 준비할 게 있어. 그날부터 본격적으로 움직였습니다. 먼저 며느리의 친구들을 만났어요. 수진이 친한 친구 중에 민지라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우연을 가장해서 카페에서 마주쳤죠. 어머, 민지 씨 맞죠? 저 수진이 시어머니예요. 아, 어머님. 안녕하세요. 이렇게 우연히 만나니 반갑네요. 커피 한 잔 할까요? 민지는 착한 아이였습니다. 얘기를 나누다 보니 수진이에 대해 불만이 많더라고요. 사실은요, 어머님. 수진이가 요즘 좀 이상해요. 맨날 준호 오빠 욕하고 친구들 모임에서도 남편 험담만 해요. 처음엔 그냥 부부 싸움인 줄 알았는데 너무 심한 것 같아요. 그래요? 네. 그리고 다른 남자 만나는 것 같기도 하고요. 확실하진 않지만 귀가 번쩍 뜨였습니다. 다른 남자요? 네. 한 달 전쯤 호텔 근처에서 수진이 봤거든요. 모르는 남자랑 같이 들어가는 거요. 물어봤더니 회사 선배라고 했는데 분위기가 그게 아니었어요. 혹시 사진 같은 거? 아, 그때 찍어놨어요. 이상해서요. 민지가 보여준 사진에는 며느리가 한 남자와 친밀하게 호텔로 들어가는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민지 씨, 혹시 이 사진 제가 받을 수 있을까요? 준호가 많이 힘들어하고 있어서요. 민지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실 저도 준호 오빠가 걱정됐어요. 보내드릴게요. 증거가 하나씩 쌓여갔습니다. 다음으로 아들이 다니는 회사를 방문했어요. 인사팀 차장님을 만났습니다. 아들 대학 선배였죠. 어머님, 무슨 일이세요? 차장님, 실은 준호 일로 좀 여쭤볼 게 있어서요. 사정을 설명했습니다. 차장님 얼굴이 굳어졌어요. 저도 준호 씨가 요즘 이상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항상 피곤해 보이고 실수도 잦아지고 혹시 가정 문제인가 싶었는데 역시 그랬군요. 혹시 수진이가 회사에 연락한 적 있나요? 아, 있습니다. 한 달 전쯤 인사팀으로 전화가 왔었어요. 준호 씨 아내라고 하면서 남편이 회사에서 성희롱 문제를 일으킨 적 있는지 물어보더라고요. 물론 그런 적 전혀 없다고 했죠. 그게 협박용이었군요. 어머님, 제가 도울 수 있는 게 있을까요? 증언서 하나만 써주실 수 있을까요? 준호가 회사에서 성실하고 문제없이 근무하고 있다는 내용으로요. 물론입니다. 차장님은 흔쾌히 증언서를 작성해 줬습니다. 이제 마지막 단계였습니다. 가족 모임을 준비했어요. 추석도 아니고 명절도 아니었지만 준호 결혼 3주년 기념이라는 명목으로 식사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준호 남동생 가족, 제 친동생 내외, 그리고 며느리 부모님까지 모두 초대했죠. 며느리는 불참할 수 없었을 겁니다. 거부하면 오히려 이상하니까요. 모임 날 레스토랑 개인 룸을 예약했습니다. 모두가 모였을 때 며느리는 여전히 밝게 웃고 있었어요. 어머님, 이렇게 자리 마련해 주셔서 감사해요. 아니야, 우리 며느리 고생 많은데 당연하지. 식사가 끝나갈 무렵 저는 준비한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여러분, 오늘 모임을 준비한 건 사실 다른 이유가 있어서예요. 모두의 시선이 저에게 집중됐습니다. 준호가 요즘 많이 힘들어하고 있었습니다. 그 이유를 여러분께 알려드리고 싶어서요. 며느리의 얼굴이 살짝 굳었어요. 어머님, 그게 무슨... 수진아, 일단 들어봐. 저는 태블릿을 꺼내서 녹음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당신은 왜 이것도 못해? 남자가 이것도 제대로 못하면서.
방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며느리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어요. 이게 뭐예요? 며느리가 우리 준호한테 한 짓입니다. 이어서 사진들을 보여줬습니다. 아들 얼굴과 팔에 멍 자국들, 통장 내역, 호텔 앞에서 찍힌 사진. 이건 조작이에요. 어머님이 저를 모함하려고. 조작이라고? 저는 민지에게 미리 부탁해뒀습니다. 민지가 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며느리가 놀라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미안해, 수진아. 하지만 준호 오빠가 너무 불쌍해서 내가 본 거 증언해야 할 것 같아. 민지는 자신이 목격한 것들을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며느리가 친구들 앞에서 남편을 모욕했던 일들, 다른 남자와의 만남들, 며느리 아버지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수진아, 이게 정말이냐? 아빠, 그게 대답해. 며느리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변명을 하려다가 결국 고개를 숙였어요. 아들이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수진아, 나 정말 많이 참았어. 사랑했으니까. 변할 거라고 믿었으니까.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못 참겠어. 준호야, 나도 스트레스 받아서 그랬어. 미안해. 스트레스? 그게 사람을 때려도 되는 이유가 돼? 며느리가 할 말이 없었는지 고개만 숙이고 있었습니다. 이혼해줘. 그 한마디가 방안을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이혼하자. 나도 이제 제대로 살고 싶어. 며느리 어머니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준호야, 우리 수진이가 잘못했다. 미안하다. 하지만 한 번만 더 기회를. 안 됩니다, 사돈어른. 이미 기회는 많았어요. 이제는 우리 아들이 행복할 권리가 있습니다. 제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며느리는 한참을 앉아 있다가 결국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알았어. 이혼해줄게. 그렇게 며느리는 방을 나갔습니다. 며느리 부모님도 고개 숙여 사과하고 따라 나갔죠. 방 안에 남은 우리 가족들. 준호 동생이 형을 껴안았습니다. 그날 밤 아들과 단둘이 차를 마셨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걱정 끼쳐드려서. 무슨 소리야. 엄마는 내가 안전하고 행복하면 그만이야.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천천히 하면 돼. 하나씩. 엄마가 옆에 있잖아. 아들이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고마워요, 엄마. 천만에. 넌 내 아들이잖아. 그로부터 석 달 후 이혼이 성립됐습니다. 재산 분할도 공정하게 이루어졌고 며느리가 만들어놨던 거짓 증거들도 모두 무효화됐죠. 아들은 천천히 회복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상처는 남아있지만 예전의 밝은 표정을 조금씩 되찾아가고 있어요. 지난주에 아들이 집에 왔을 때 정말 오랜만에 웃는 얼굴을 봤습니다. 엄마, 회사에서 승진 제안 들어왔어요. 정말? 축하한다, 아들. 이제 진짜 새로 시작하는 것 같아요. 엄마 덕분이에요. 무슨 소리야? 내가 이겨낸 거지. 그날 저녁 저는 오랜만에 푹 잤습니다. 아들이 안전하다는 것, 다시 웃을 수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 충분했어요. 가끔 생각합니다. 만약 그날 제가 문을 열고 들어갔더라면 어땠을까? 아니면 못 본 척하고 그냥 지나쳤더라면. 하지만 저는 제대로 된 선택을 했다고 믿습니다. 조용히 하지만 확실하게 증거를 모으고
계획을 세우고 아들을 지켜냈죠. 그날 저는 반찬 대신 더 중요한 걸 아들에게 줬습니다. 바로 존엄과 자유였습니다. 어머니로서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은 아이들이 안전하게 사랑받으며 살 수 있도록 지켜주는 것입니다. 나이가 몇이든 결혼을 했든 자식은 자식이니까요. 여러분도 주변에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다면 외면하지 말아주세요. 작은 관심이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정폭력은 여성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남성도 피해자가 될 수 있어요.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움을 요청하세요. 혼자가 아닙니다. 오늘 제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작은 용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더 많은 이야기를 전하는 힘이 됩니다. 모두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